57억 하는 아파트도 당근으로 직거래하는 요즘, 빌딩은 과연 당근 직거래도 될까요? 오늘은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뉴스 내용 중에 숫자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2021년도에 비해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이라 그러죠. 거기에 직거래를 하기 위한 광고가 올라오는데 그런 게 거의 70배가 상승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가히 정말 충격적입니다. 댓글을 한번 볼게요. 복비 그냥 몇백 이상은 받아 먹던데 대형 건은 그냥 1000만 단위도 나오고 근데 책임은 안 짐 크크. 복비 주는 이유가 계약 관련 사고 터졌을 때 연대 책임 이런 식으로 증명하라는 건데, 전세 사기 터지는 거 보면 이 새끼들 복비만 챙기고 하는 게 없음. 화가 많이 나셨네요, 이분. 자,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가장 큰 게 사실 중개수수료. 여기 지금 몇백에서 몇천만 원 단위라고 하셨는데, 아파트일 경우에 그렇고 빌딩은 사실 작으면 몇천이고 몇억이에요. 몇십억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꽤 큽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걸 아끼시려고 그렇게 직거래를 하신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물건이 바로 앞에 있어. 근데 이거를 지금 거래하지 않으면 놓칠 것 같아. 그래서 급하니까 그냥 바로 직거래 하는 경우. 또 세 번째, 서로 너무 가까이 아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하는데 뭐하러, 약간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이제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고 해도 위험성은 100% 배제할 수 없잖아요. 특히 친한 분들끼리 거래를 한다고 하면 친하니까 얘가 나의 등을 칠 리는 없겠지 하고 무조건 100% 믿고 진행을 하시는데, 알고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세무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걸러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중개사가 합니다. 근데 중개사가 없이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계약 후에 사고가 뻥 터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거거든요.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고가 일어나려고 하면 100% 걸러도 어떻게 해서는 일어난 경우도 생겨요. 그래도 저희가 일을 할 때 전문 이제 세무사님 그리고 법무사님 이런 주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끼고 각각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의논한 다음에 계약서를 다 완성을 하고 방지를 다 하죠. 사고 안 터지기 위해서. 매수 측을 진행하는 직원들은요,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일이 시작이에요. 그 고객님이 이 매물을 사서 다시 되팔기까지 만약 3년 뒤에 되판다. 그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개수수료가 단순히 그 계약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좀 위험성을 배제를 하려면 중개사를 끼고 중개수수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빌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파트 직거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아파트 계약을 하고 나면 수선 충당금 내야 되고 뭐 이렇게 인계하는 그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개사가 아니면 매매 거래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사고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체킹이 되시면은 수수료를 아끼고 싶다, 아니면 내가 너무 사정이 어렵다 하면 하셔도 되는데, 그거로 인한 많은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 발로 뛰시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중개사를 끼시고 거래하시는 게 가장 편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빌딩 거래를 당근으로 할 때 문제점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촬영했던 거 보면 샀는데 알고 보니까 신축을 하게 되면 일부는 공원에 뺏기고 일부는 도로에 뺏기고, 그럼 신축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거래가 됐단 말이죠. 이유는 있겠지. 만약에 진짜로 이게 중개사고라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 어떡하겠어요. 중개사한테 너도 좀 책임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중개사를 끼게 되면. 그러나 없다면 온전히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봤어요. 그 종종 있는 사고인데, 중개사를 끼고도 사고가 난 사례 중에 계약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잔금을 치르잖아요. 근데 잔금을 치르려고 보니까 이 계약금을 이 건물주가 너무 많은 사람한테 받아버린 거예요. 원래 1대1, 이 건물은 이 한 사람 또는 한 법인에 파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주가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친 거죠.
근데 중개사도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게 마음 먹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 사실은 이거는 누구도 어떻게 해야 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마음 먹고 사기치면 누가 안 당하겠어요. 자, 지금은 저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전문가 중에 세무사님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직거래가 이렇게 활발한데 혹시 거래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거에 문의가 어느 정도 왔는지 한번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바로 걸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당근으로 직거래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파트나 건물이나. 네, 요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서 혹시 네. 그런 문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직거래 문의는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직거래를 했을 네. 때 세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세무적으로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업계약하시거나 다운계약하시거나, 업계약이나 네, 다운계약 했을 네, 경우. 그거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직거래가 사실상 그냥 중개인이 없어서 네. 거기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이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대금 왔다 갔다 한 걸로 세금 신고는 하면 되는 거라서 세무상 그렇게 이슈될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주택만 네.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주택만요. 근데 근린을 네. 직거래를 할 땐 그거마저도 안 네. 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네. 있겠네요.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매도자건 매수자건 한쪽이 법인이라고 하면 법인은 또 자금에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기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업다운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현실적으로 업다운 계약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네, 직거래하는 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네, 일단 세금 이런 거를 떠나서 세금적으로는 사실 통장에서 돈 왔다 갔다 한 걸로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면 그거 까고 나면은 결국에는 세금은 조사를 통해서 그대로 또 부과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네. 네, 세금은 그렇다 치는데 건물에 대한 지식이 없이 중간에 이제 설명해 주실 분이 안 계시면 네,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세무사님과 통화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측면이 더 알게 되네요. 통화를 해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중개사들을 보는 시선이 달갑지는 않아 보여요. 예, 그게 조금 문제인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중개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인 게 많은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물건을 매입이나 매수하시기 전에 물건에 대한 공부, 그런 연구를 조금 더 하셔서 깊게 들어가신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알고 좋은 중개사를 만나서 좋은 물건을 거래를 하는 게 최선입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중개사님들도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우리 중개사들을 보는 관점, 시선이 더 좋게 바뀔 것인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빌딩 말고 다 포함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전세 사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선한 중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중개 수수료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중개를 한다면 이거는 사기의 기질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몇 천만 원의 수익을 얻고자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중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는 제도적인 변화,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고객의 입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 그리고 중개사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 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것도 좀 마련을 해주시고 정말 이 사람의 미래를 위한 중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이 주제는요, 굉장히 예민한 주제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솔직한 마음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이런 게 좀 변화되면 어떨까 하는 점이 있으시면 저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근 직거래는 생각해보세요.